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이 장수로는 2장인데 페이지로는 5페이지예요. 지금 본 그 오온에 대한 뒷장. 오온에 대한 뒷장에 보면 뭐 자양분 또는 음식, 이래서 사식 이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올바른 견해의 경이라는 경전을 하나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리푸타 존자가 설하는 경전인데요. 벗들이여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벗들이여 고귀한 지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올바른 견해가 무엇냐라고 묻고는 이제 답변하기를 4단계로 답변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잖아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게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이 행위를 악하게 하는 행위도 있고 착하게 하는 행위도 있고,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조금 벌려놓으면은 10가지 업으로 말하죠. 10업. 그래서 10업을 악하게 하면 10악업. 이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고, 10가지 업을 선하게 하면 10선업. 이래서 행복을 만든다. 이래 하죠.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이 그 올바른 견해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0선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고 10악업을 지으면 괴로워지는데 10선법은 무엇인지 바르게 하는 것, 10악업은 무엇인지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곁들 더해가지고 10악업에는 뿌리가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10악업, 나쁘게 행위하는 데는 그 뿌리에 탐진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선업, 행위를 선하게 하는 데는 그 뿌리에 탐진치의 반대, 무탐무진 무치, 그러니까 탐진치 없음이죠. 그거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인지 행위의 선악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위의 선악이라는 것은 행위 이전에 행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뭐 우리 이런 데서 충분히 아는 거죠. 업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정의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취 하나라 그랬고,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정의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찢다가 뿌리가 되는 거라. 찢다가 뿌리가 되는 건데 행위가 악한 행위, 10악업으로 할 때는 그 뿌리가 무엇가 되느냐 하면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 이렇게 업이라는 것은 10악업도 있고 10선업도 있습니다. 10악업은 이런 것이 악업이고요. 10선업은 이런 것이 선업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뿌리에, 악업의 뿌리에는 탐진치가 있고 선업의 뿌리에는 탐진치 없음, 즉 무탐무진 무치가 있습니다. 요렇게 아는 것. 뭐 설명 이해되죠?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뿌리에 탐진치와 무탐무진 무치가 있다. 요렇게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의 첫 번째 단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2번을 한번 보면은요. 자양분 또는 음식해서 아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식 이렇게 부르는데,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적인 자양분, 한자로는 단식. 요 단자가 덩어리라는 의미의 단자예요.
덩어리진 음식 이런 의미예요. 접촉의 자양분, 촉식, 의도의 자양분, 의사식, 의식의 자양분, 식식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이라는 거, 자양분이라는 거를 사리부타 존자가 딱 제시를 하면서 네 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좀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의 필요가 없죠. 불교하는 사람들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라고 하는데야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할 거예요. 그냥 고진멸도 사성제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12연기를 각각으로 12연기의 12개 지분이 있잖아요. 그 12개 지분을 각각으로 바르게 아는 거. 그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하는데 유독 이거 아주 또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올바른 견해의 경, 정견경이거든요. 정견경에서 하나 탁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보통 12연기잖아요. 12연기인데 12연기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조건 지어왔는데 그럼 마지막에 있는 무명은 원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요 정견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께서 그렇게 답을 해요. 무명이라는 것은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다. 그리고 번뇌라는 것은 다시 무명에 조건 지어져 있다.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뒤에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올바른 견해 8정도의 첫 번째잖아요. 올바른 정견. 올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놓고는 이제 스스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첫째가 십선업, 십악업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뿌리들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의 첫 번째다. 이리고 세 번째로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이다. 네 번째는 번뇌까지를 포함해서 12연기를 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간에 두 번째에서 네 가지 음식을 바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거로 보면 업에 대해서 바로 알고 사성제를 바로 알고 이 전체를 설명하는 12연기를 바로 알고 이게 순서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에 네 가지 음식, 사식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요거 아마 대원부부님 요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은 요거는 제가 몇몇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네 가지 음식 하면은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들 반응을 보이셔요. 근데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비중이 큰 거거든요, 요게. 어쨌든 뭐 비중이 크고 중요하니까 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사리부타 존자께서 약간 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사성제로 가기 중간에 네 가지 음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음식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자, 그 이제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게 이제 이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설하는 경전마다 시작은 이렇게 돼요. 근데 요 얘기 보면, 빨리도부부님, 이 얘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요 네 가지 음식이 아주 좋은 거일까요? 왜 웃으셔요? 좋은 거 아닐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안 좋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12연기의 이틀, 그죠? 반복순환하는 요 고리가 깨지면 또 다음, 그러니까 그 새로운 고리를 구성해가지고 또 반복하고 있는, 요런 윤회를 반복해 가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게 뭐 이건 빨리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는 데서 생기는 애매함인지, 빨리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뉘앙스를 두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내용만 보면 네 가지 음식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나를 유지시켜주고, 또 내가 새로 생겨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죽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또 태어나야 될 때, 이제 도와주는 거니까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윤회하는 삶 속에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것이야, 괴롭지 않을 것이야 하는 대로 보면 족쇄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했는데, 네 가지 음식은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나의 삶이나 새로이 윤회하는 데에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도와주는 거. 이래서 사실은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양분, 음식 이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떨쳐내야 되는 거.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보시면은 사식, 그러니까 네 가지 음식은 가래가 근원이며 가래로부터 일어나고 가래로부터 생기며 가래로부터 발생한다 이랬는데, 이제 근원이고 일어나고 생기며 발생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자세한 구분은 잘 안 된다고 봐야죠. 어쨌든 이거는 네 가지 음식이라는 것은 가래 12연기의 8번 요 가래 때문에 네 가지 음식이 생겨난다 이런 거거든요. 가래가 없으면 네 가지 음식으로 불리지 않을 건데, 가래 때문에 네 가지 음식으로 나를 중생으로 붙잡아 매는데 도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 가지를 정의하는데, 첫째가 단식이에요. 아까 요거 단자가 덩어리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덩어리진 음식 요거거든요. 덩어리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아까 4대와 4대 소조 얘기를 했잖아요. 물질을 얘기하면서 4대, 지수화풍 4대가 뭐 거의 원소 같은 거 요소로 있고, 요 지수화풍 4대가 이렇게 저렇게 결합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4대 소조. 요럴 때 덩어리라는 의미가 바로 그건 거랑, 지수화풍이 어떤 형태로든 결합해 있으니까 덩어리 된 거죠.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1만 개가 되든 이렇게 결합된 거기 때문에 덩어리,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니까야에는 사실은 요건 발견을 못했는데, 아함경에서 정의되는 게 있어요. 아함경에서 말하기를 안이비설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죠. 색성향 미촉, 요게 이제 몸도 포함하지만 하여간 이 세상이잖아요. 하여간 물질 전체인데, 요 중에 색성향 미 네 가지는 모두 다 4대 소조라. 즉 지수화풍이 결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촉은 조금 달라요. 4대 그리고 4대 소조. 그러니까 감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자체를 감촉할 수도 있고, 또 지수화풍이 덩어리된 거, 결합한 거, 요걸 이제 감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촉 중에 4대, 요거는 덩어리진 게 아니죠. 지수화풍 요거는 그대로 요소니까. 요거는 덩어리진 게 아니고 나머지 안, 이, 비, 설신, 색, 성, 향, 미 그리고 촉 중에 4대를 제외한 거. 요게 덩어리진 거죠. 요렇게 설명돼 있죠. 단식이라고 말하는 거. 요게 하여간 덩어리라는 의미인데, 덩어리진 음식, 덩어리진 자양분이라고 하는 거,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색성향 밑하고 촉에서 4대를 제외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지수화풍 4대를 제외한, 그러니까 4대 소조 모든 거,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요 단식, 덩어리진 음식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음식이라는 게 한 가지로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이 살아가고요. 또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지만은 마음을 중심에 놓고 색수, 상행 뭐 이렇게 하여간 마음을 중심으로 이제 삶이 이루어지죠. 이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려면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데서도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이 있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여간 밥, 음식, 요것도 덩어리진 음식의 하나라. 경에서는 요거를 거친, 그러니까 거칠다, 그러니까 거친 덩어리진 음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그 색성향 미촉이 모두가 다 단식, 그러니까 물질로 된, 그러니까 덩어리로 된 음식인데 이거는 한면으로 보면 입으로 집어넣진 않아도 보고 감각하는 거.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감각하고, 귀로 들어서 감각하고, 코로 냄새 맞아서 감각하고, 혀로 맛봐서 감각하고, 피부로 감촉해서 감각하는. 요 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유지시켜주는 이 입으로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그러니까 살아간다라는 것의 시작점이 뭐냐 하면 감각하는 거잖아요. 감각을 하는데 어떤 걸 감각하나요? 색성향 미촉 요걸 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작용하는 자체도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새로이 태어나려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음식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그냥 대충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말할 때에 물질로 된 음식을 덩어리졌다라는 의미로 단식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식은 거친 물질식으로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그리고 미세한 물질식으로는 감각작용을 하는 것. 우리가 계속 하여간 안입이 설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요것이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해서 미세한 물질식, 단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촉식이거든요. 촉식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2연기를 설명하면서 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촉은 현재 감각에서 이루어진 현재에다가 과거가 와서 만나는 3사화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감각한 곳에 과거가 개입해 줄 때 경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촉을 꼭 설명하고 넘어가잖아요.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촉이라고 하는 거,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것이 두 번째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촉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촉식.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의사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이제 요 행을 말할 때요. 행은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행위였거든요. 근데 이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 이제 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색을 감각함으로써 그 색에 대해서 행위하는 거, 이거는 색에 대한 행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해서 행위하는 거, 요래하면은 소리에 대한 행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건데, 요렇게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행이기도 하면서 요 행은 또 다르게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행 이렇게보다는 이미 행위라고 할 때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의사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몸과 말과 만호의 싼째따나 이래가지고 싼이라는 것은 요건 이제 안이비설신의나 몸과 말과 만호나 이렇게 짝을 이뤄서 말할 때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하여간 짝을 이뤄서 말할 때는 꼭 싼이 들어가 주니까 여기선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호의 째따나라. 근데 째따나는 뭐냐 하면 행위잖아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러니까 의사식 이럴 때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중에서 행위의 토대가 되는 만호의 행위, 만호 째따나. 근데 공식적인 이름은 만호 싼 째따나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감각해서 받아들여서 이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면 경험한 곳에 상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겠지만, 경험한 것에 대해서 찢다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행위라는 것은 그 토대가 만호의 행위가 제일 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만호의 행위를 의미하는 만호 싼째따나, 요것도 중생을 중생이게 유지하는 데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음식으로 요 만호 싼째따나, 행위의 근본, 요것을 하나 더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윈냐나, 식이 생겨나잖아요. 마음이 만들어지잖아요. 요 만들어진 마음, 요 윈냐나가 어떻게 되나요? 윈냐나가 또 가서 쌓여주잖아요. 한 100년쯤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이렇게 물질을 감각하는 단식에서 촉식해가지고서 수상사가 생기면 사인 만호 싼째따나를 통해서 다시 생겨나는 윈냐나, 마음이 생겨나가지고는 쌓여지고, 이래서 쌓이는 대로 나는 또 계속 바뀌어가고, 요렇게 이제 우리 100년짜리 삶이 진행돼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한 마음의 전개, 삶의 전개, 12연기, 요렇게 말하는 하나의 틀을 놓고 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즉 12연기의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붙잡아내는 것으로서의 네 가지 음식을 말하는데, 그 네 가지 음식이 12연기의 각각의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네 자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네 가지 음식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요 그림, 여기 한번 보셔요. 요, 왼쪽 편의 그 가운데에 그 타자체로다가 글씨 쓴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철저히 알 때, 철저히 알려지는 것 해서, 경전 제목이 아들의 고기경이에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아들의 고기경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 이제 단식. 물질로 된 요 단식을 철저히 알면, 우리는 지금 이건 네 가지 음식을 이제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이제 최초로 설명이 됐는데, 이 네 가지 음식 중에, 단식, 물질로 된 요 음식을 철저하게 알면, 이걸 철저하게 알 때, 우리 까마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런 거죠. 까마가 철저하게 알아진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아들의 고기경에서. 그러니까, 물질로 된 음식은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요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요 촉식이 나오잖아요. 촉식을 철저히 알면, 무엇이 또 철저히 알아지느냐 하면, 수. 아무래도 우리가, 3, 4화합 촉하면 경험이 완성되잖아요. 느낌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촉이라고 하는, 촉을 철저히 알면 수를 철저히 알아집니다. 촉하고 수하고가 짝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혜영 스님, 우리 좀 전에, 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알면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까마를 철저히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촉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되면 수와 경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요 만호산제자나 의사식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되면 이게 또 재밌어요. 여기서는 촉을 하니까 한 단계 더 나간 수를 알게 된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의사식 만호산제타나를 철저히 알게 되면 가래를 철저히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촉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이제 관찰이 돼야 되는지 모르지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주목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래서 나한테 이런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구나. 그래도 내가 오랜만에 상선행 법부님을 보니까 상선행 법부님이라는 좋은 과거가 개입을 하니까 즐거움이 느껴지는구나.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의사식 마노산체타나하고 가래라고 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요 가래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마음 자체잖아요. 마음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의해서 찢다가 됐는데,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니까 가래, 이렇게 불렀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스스로 내 마음 자체가 내 마음을 보는 일이 타당한가?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마음이 행위하는 요거는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이 뭐 하고 있는지 보죠. 의업인 마노산제따나가 관찰이 되면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러한 행위에는 탐진치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한 단계 아래로 들어가서 내 마음 상태가 발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촉의 음식을 철저히 알면 그 결과되는 느낌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이랬는데 이쪽에 와서는 마노 산체타나를 철저히 알게 되면 그 뿌리가 되는 가래를 철저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식식, 이렇게 이제 식이 생겨났잖아요. 식이 생겨나면 식식을 철저히 알면 무엇을 철저히 알게 되느냐 하면 이제 나마루파에서 명색 그래요. 요 명색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을 말할 때 마음은 식이고 몸은 명색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 명색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분석경이라고 해서 12연기의 각 지분을 정의하는 경전이 있죠. 그 경전에서 요 4번 명색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명색은 수상사와 촉, 그리고 요 만호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을 작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작의, 촉, 수, 상, 사를 명색이라고 경전에서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를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면 감각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하고 행위의 끝에 내가 이런 대상을 감각해서 이렇게 행위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알미 생겨나는데 그 알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각작용이니까 작의해서 촉해가지고 수, 상, 사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알민 식을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기의 내용인 이 작의 촉 수상사를 달리 말하면 명색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여간 이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네 가지로 음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음식이라는 것이 12연기에서 설명되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 자양분 또는 음식,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림이 이제 의미하는 바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사식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공부를 웬만큼은 했다 하는 사람들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오늘 한번 설명드려서 쉽게 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견경에서 분명히 4단계로 올바른 견해를 설명하면서 이건 첫 번째가 업에 대한 거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요 4가지 음식에 대한 거고, 세 번째가 사성제고, 네 번째가 12연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교리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중간에 이 4가지 음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견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아직 좀 익숙지 못해서 그렇지, 요렇게 12연기로서 이건 마음과 삶의 전개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해를 해보면 그 가운데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 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물질식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 그것이 3, 4,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큰 비중을 가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두 번째 촉식이라고 했구나. 그리고 뭐니 해도 행위, 업지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포지션을 가지니까 그 행위 가운데 마음의 행위, 그래서 마노산체타나를 또 하나의 포인트로 잡았구나. 그리고 그 3가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는
아는 것으로서의 마음, 요것을 또 하나의 그 포인트로 잡았구나. 뭐 요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 삶에 대한 이해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